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그동안 보합권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였다.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가 약간은 입방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는 물론 3대 지수가 1% 이상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국장이 코스닥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미국 시장도 초반부터 좀 테슬라 등의 종목들이 좀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최근 들어서 가장 또 큰 낙폭을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목요일 마감 상황 잠시 후에 또 어땠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을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어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지만 테슬라뿐만 아니라 최근 또 실적 발표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월가에서는 또 시장을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5월에 FOMC의 2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발언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잠시 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를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전저점까지 오면 무조건 사려고 하니까 막상 오니까 좀 무섭네요. 그쵸? 여기까지 다시 왔으면 나에게 기회가 오면 좋겠다 싶은데 또 막상 그 구간에 접어들면 더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잠시 후 테슬라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 S&P 500은 0.6%대 하락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지수는 4,100선 위에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000선은 지켜냈습니다. 12,059포인트 선 0.8%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에 대한 분위기, 지금 사실 어닝 시즌 초반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무난했다, 오히려 좀 선방했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테슬라를 시작으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다음 주 계속 예정돼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 영향을 나스닥 시장이 고스란히 받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는 긴축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 속에서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내용 하나씩 보자면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24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월가의 전망치인 24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5천 건 더 늘어나면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건데 올해 1월 셋째 주 기준으로 19만 4천 건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고용시장 탄탄하다, 여전히 튼튼해서 연준은 긴축을 지속할 수 있다로 약간 배드뉴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굿뉴스죠. 노동시장이 강하다라는 굿뉴스는 연준에게는 긴축의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렇게 노동시장이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은 뭐라고 이야기할지가 궁금합니다. 주택시장 역시나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해서 2.4% 감소한 444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는 무려 22% 급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주택 매매 중위 가격에 대해서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37만 5,700달러 전월과 비교해서 이 가격도 1% 가까이 0.9% 정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노동시장, 주택시장 모두 연준의 긴축의 영향권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한 그 효과가 관련된 시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이번 달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31.3. 전월에 마이너스 23대였는데 더 많이 마이너스 폭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제조업 관련한 활동도 위축세가 더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뭐 이런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가장 큰 영향은 테슬라. 비교적 잠잠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은행주 실적이나 다른 실적 내용들이 크게 뭐 쇼크 정도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는 이제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24% 줄어든 것도 물론 문제지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시장에서 분석한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순이익이 아니다. 중요한 건 점유율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낮은 마진으로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해서 이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 극도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을 때는 우리가 가격 인상해도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논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좀 냉담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가격 인상 가격 인하하는 거는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다라는 분석, 그리고 가격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를 뭐 170달러로 하향 조정한 증권사도 나오고, 이 수익성 압박에 대한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우려가 된다. 이러면서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테슬라가 부진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빅테크 실적들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 기업들의 실적도 과연 어떨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가이던스를 과연 우호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맵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테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9.75%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26달러 선까지 밀려났고요. 장중에는 160달러 선을 좀 위협하는 주가의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GM과 포드도 모두 함께 하락했는데요. GM은 3%대, 포드는 2.86%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간중간에 좀 진한 빨간색들이 많이 보이시죠? 뭐 엔비디아도 주가가 3% 가까이 하락을 했고, 통신주 중에서 AT&T의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론 버라이즌도 함께 하락했는데 AT&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30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60센트였는데 매출은 303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고 주당 순이익도 59센트를 하회했습니다. 59센트 하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또 잉여 현금 흐름이 10억 달러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이 한 30억 2천만 달러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 가입자는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데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비용 등으로 현재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AT&T의 주가에 큰 폭의 하락을 야기시켰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주가도 1% 미만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그 가운데 구글만이 1%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1%대 하락했고요. 헬스케어 쪽을 보면은 좀 하락했었던 존슨앤존슨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등세, 일라일릴리의 주가도 1% 상승,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0.26%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며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밀려난 상황에서 에너지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1.4%로 다소 하락폭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깊게 나타났습니다. 자, 금융 쪽 보면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의 종목들은 초록불을 켰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수익 손실 보고를 했습니다. 레피디티브에 따르면 지금 1분기 주당 순이익이 2.66달러보다 낮은 2.4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이 주당 순이익이 조금 낮게 발표가 된 것이 하락의 원인이었고요. 기업 가운데서 카지노 기업 라스베가스 샌즈가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요. 컨센서스 추정치였던 20센트보다 조금 더 높은 28센트의 EPS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매출도 월가에서 예상했던 게 18억 5천만 달러였는데 21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올랐고 윈 리조트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남우 교수님과 종종
언급을 했었던 디아루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의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이후에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실적 내용을 잘 봐야 할 텐데요.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지죠. 바로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셀인 메이라는 용어가 있죠. 미국 주식에서도 5월은 팔아라. 아직 4월인데 5월이 오려면 일주일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시장이 좀 하락 쪽으로 자꾸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굿모닝입니다. 셀인 메이 이 사실 용어가 뭐 통하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통했죠. 옛날에는 많이 통했던 얘기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재무 이론에도 있는 거고. 예. 최근에는 그럼 조금 다르다. 근데 우리 그 시장도 네. 금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대단히 강했잖아요. 되게 상저하고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상반기에 그쵸. 쐈고 특히 나스닥이 한 20% 올랐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테슬라, 메타 이런 것들은 저점 대비 거의 2배씩 올랐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주가가 지금 3일 연속 하락은 했지만 네. 시장의 우려, 그다음에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대비 시장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그 DR 호튼,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주택업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쵸. 미국 정부의 공식 그 부동산 통계는 3월 달에도 기존 주택 판매나 집값이 하락했다고 나오는데 민간 쪽에 레드핀이나 이런 데 대형 주택 플랫폼 업체들 통계를 보면 1, 2월 달을 저점으로 집값이 좀 회복세 내지 저점을 찍은 것처럼 나와서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통계를 잡느냐에 따라서 민간 거는 이제 알고리즘 갖고 추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중에 약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좀 살아나는 최근에 금리가 좀 꺾이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지금 전체 S&P 500 중에서 한 15% 정도 발표된 것 같아요. 네. 한 60, 70개 정도. 근데 상당히 이번에 실적 걱정을 많이 했죠. 그쵸. 물론 이제 아직도 한 7, 80%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발표된 회사를 놓고 보면 한 80% 이상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생각보다 좀 괜찮고 그다음에 EPS 주당 순이익이 비트 예상보다 좋은 거에 폭이 한 6, 7% 포인트. 그러니까 감익을 한 6, 7%할 줄 알았는데 똔똔 아니면 약간의 플러스. 그래서 기업 이익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 근데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이 오늘 얘기할 것은 그 기업의 아주 독특한 그 가격 정책에 기인한 거지 산업이나 전반적인 그 펀더멘털이 무너진다고 아직 보기에는 좀 이르니까요. 예. 네. 우리 또 이남우 교수님께 제가 배웠던 건 월가에서는 항상 그 눈높이를 조금 낮게 하고 이제 실적을 거의 이제 비트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시장이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해도 눈높이가 낮은데 이게 의미가 있나? 또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걸 보면은
의미 있게 반영이 돼서 그냥 대세에 따라야 되겠다, 순응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CEO, CFO들이 약간 노련하게 하는 게 네. 약간 실적 발표 전에는 그 가이던스를 좀 낮춰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끌어내리려고 하고 네.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분기 실적은 60-70%는 기업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기대치 낮아진 기대치보다 좀 생각보다 높게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번 분기는 기대 수준이 많이 특히 내려와서 네. 한 80% 이상을 지금 비트를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뭐 헤비웨이트급 회사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JP 모건은 뭐 우리 실적이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됐는데 네. 이렇게 은행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옛날에 한국 기업 방문을 하면 꼭 은행들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뭐 KB국민, 신한, 뭐 하나우리 그러면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은행 자체의 투자 매력도를 점검하기도 하지만 네. 은행은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뭐 다양한 주체랑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대출을 주고 심사를 해서 은행을 통해서 그 경기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장주인 마치형인 JP모건 실적을 통해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한번 살펴보는데 결론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있어도 아주 짧고 마일드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버티는 것도 이제 그런 그 최근에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이미 다이아몬드도 작년에는 허리케인을 얘기하는 분이 요즘 좀 꼬리를 내려서 그래서 뭐 약간의 침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는 안 하고 특히 신용경색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이제 애널리스트 질문에 지적을 했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 가장 많이 보유가 있는 테슬라.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숫자 자체는 뭐 낮아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망스러운데 뭐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죠. 지금 뭐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이틀 거쳐서 한 12% 하락했으니까. 근데 GM, 포드, 루시드, 리비안 전반적인 자동차 회사들 주가 다 같이 빠졌습니다. 네. 이게 테슬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다 끌고 내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가격 인하로 인해서 올해 전반적인 기업 실적이 테슬라가 안 좋아지는 것과 이번에 일론 마스크가 컨펌을 한 게 9월 말쯤 사이버 트럭의 그 딜리버리 인도하는 이벤트를 하겠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시속 게임이 앞으로 몇 달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여기도 뭐 빅테크의 헤비웨이트인데 메타가 한 달 전에 2차 구조 조정을 추가로 작년 11월에 11,000명을 해고했는데 이번에도 4월, 5월에 걸쳐서 10,000명을 추가로 해고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직원 대비 한 25%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CNBC 뉴스에 의하면 개별 통보를 특히 IT 전문직 중심으로 네. 통보를 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용 절감의 그런 효과가 펀더멘털에 이제 반영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직을 당하는 사람이나 가족들한테 좀 악재고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주식을 놓고 보면 뭐 괜찮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JP 모건은 조금 독특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KB나 신한이 네. 대형 은행으로서 그 존재감이 있지만 JP 모건은 월가에서 그 이상의 존재감. 왜냐하면 120년 전인 1907년 아니면 이번에도 First Republic 뱅크가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은행들과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한 300억 달러 예금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재감이 특히 남다르고 그다음에 미국 전체 예금 자산의 한 12%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크고 그다음에 여기 뭐 CEO를 한 20년 가까이 한 제이미 다이아몬드의 또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히 실적이 그 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는데 실적 되게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을 걸 알았지만 생각보다도 훨씬 좋았고 한 50% 이상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15% 이익이 증가했고 그래서 증권 부문이 많은 골드만 모건 스탠리는 뭐 그냥 그런 무난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은행 부분이 큰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심지어 시티도 상당히 좋았고 뭐 주가들이 상당히 괜찮았죠. 그래서 그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그 3월 달에 이제 은행 사태가 실리콘밸리 사태가 나고 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주가가 JP 모건 주가인데 많이 하락했던 것을 실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한 이틀 만에 다 회복을 했어요. 특히 이틀 사이에 한 10% 주가가 올랐고 그래서 실제 과거 6개월을 놓고 보면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JP 모건 주가는 2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당일하고 그 다음날 한 10% 정도 주가 상승된 폭이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보면 금융주는 주당 그 순자산 가치를 따라가거든요. 주가가. 근데 그 정도만큼 한 10% 정도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펀디멘털만큼 주가가 최근에 회복을 보인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매크로 경기랑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실리콘밸리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데서 이제 돈이 일시적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좌 오프닝도 많았다 그러고 그리고 3월 달에 특히 이제 예금이 많이 몰렸는데 우리가 충당금을 보통 은행들은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실 여신이 생길 걸 대비해서. 그런데 지난 분기에 14억 달러. 그래서 금액은 상당히 많지만 CFO 얘기가 경기 악화되는 걸 반영했지만 크게 보면 우리 정상적인 범위에서 충당금을 쌓고 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다. 자기 자본 대비 총 자산의 배수가 되게 우리가 중요한데 1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 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골드만,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이런 데가 다 35배. 그러니까 그때보다 레버리지가 시스템 전체로 반의 반.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부 국지적인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제이미 다이먼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일부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는 있겠지만 신용 경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여전히 소비자들 컨슈머가 상당히 건전하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이학년 교수도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13% 증가하고 자동차 오토 파이낸싱 우리 자동차 살 때 대출 받잖아요. 그것도 한 10%. 그래서 꺾이는 건 맞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고 상당히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이어서 우리가 좀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JP 모건이 이제 미국 좋은 상장사들이 그러듯이 1분기가 뭐 상당히 그렇게 실적은 좋았지만 경기 전망은 여전히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순이익의 40% 가까이를 주주 환원을 했고 올해에도 한 시가총액의 한 6%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주 환원을 한다는 건 컨펌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시장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CEO나 경영진이 앞으로 미래 이익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여전히 근데 뭐 이렇게 부익부 빈익부 현상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여기는 좀 더 자신감 있게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됐던 First Republic Bank나 이런 작은 일부 지역 은행들은 주가가 이게 First Republic Bank 주가인데 금년 들어서 90% 빠지고 나서 최근에도 몇 주 동안 제가 오늘도 봤는데 회복을 못 해요.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역 은행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아마 제 생각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워런 버핏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서 2008년에 골드만삭스를 구해줬던 것처럼 그때 50억 달러 우선주를 사주면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국지전적인 지금 문제고 이게 시장 전체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은행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점을 정부가 개입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쓰는 재정을 투입하는 거에 대한 비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뭔가 나서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어도 하여간 이런 상태로 이건 약간 해결이 안 된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은행 문제가 요즘에는 사실 뉴스가 이렇게 크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시가 다 잦아든 건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고 그게 또 언제 다시 부시가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경계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악재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테슬라 뭐 실적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출액이 24% 증가했고 순이익이 21%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기대 수준, 애널리스트가 낮췄기 때문에 뭐 네. 부합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 뭐 어제 주가가 한 10% 하락하고 그 전날도 주가가 2% 하락했으니까 한 이틀 사이에 한 13, 4%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가격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식의 전망을 해주는지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도 가격을 좀 상당히 계속 낮춰서 MS 마켓 쉐어를 우리는 잡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나쁜 정책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게 지금 많은 전통업체들이 전기차 전략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헤매고 있거든요. 가령 포드가 금년에만 전기차 부분에서 30억 달러, 4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낸다고 그러니까 요 기회에 상당히 MS를 확실히 잡자.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그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 그러는데 이제 시장은 특히 이제 주가가 저점 대비 우리 뭐 한 2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테슬라 볼 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제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박스 위에 있는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조 원가를 차감한 그 사업의 그 수익성입니다. 펀디멘털한 거고 다른 것은 거기에다가 판관비. 그러니까 이제 판매 관리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률. 그래서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제일 좋을 때는 거의 30%에 육박을 했어요. 그래서 야, 자동차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근데 지난 1분기에 한 20%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는 19%.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뭐 그 원재료 값도 1년 전보다 올라가고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 상반기에 한 4차례, 5차례 가격 인하를 전격적으로 한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판관비도 줄이는데 한계는 있어서 영업이익률도 한 13%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근데 그 전에는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한 16%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근데 한 13% 기대를 했는데 11.4%가 나와서 생각보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안 좋았고 결국 그러면 2분기 올해 하반기에 그 이익이 얼마만큼 안 좋은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지금 많이 빠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얘기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파란 그 굵은 선이 테슬라의 4분기를 롤링, 그러니까 이제 과거 4분기를 쭉 평균 낸 영업이익률인데 여전히 업계 그 최고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이 돈을 잘 못 법니다. 그래서 뭐 좋다 그래도 한 8%. 현대기아차가 이번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는 건 업계에서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 업계 1분기 실적이 GM4도 나오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네. 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테슬라의 전력은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들이 좀 헤매고 그 다음에 그 경기가 좀 꺾이니까 우리는 공격적으로 가격을 포지셔닝을 해서 소비자를 유인해서 MS를 갖고 가겠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어제 주가가 하락한 것에 그 계기가 된 걸 보면 일부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되고 나서 수익 추정을 많이 하향 조정했어요. 가령 골드만삭스 같은 데가 영업이익률의 가정을 작년이 영업이익률이 17%였는데 테슬라가 이번 23년 마진을 무려 8%까지 낮췄어요. 근데 이제 1분기에 11%였으니까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얼마나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알 수 있고 그 대신 내년 그 다음에 2025년에는 각각 11%, 12%. 그래서 큰 흐름은 올해 영업이익률의 마진의 바닥이고 내년 후년에 회복을 되지만 올해 하향 조정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시장이 투자가들이 좀 놀란 것 같습니다. 펀디멘털하게. 근데 저는 약간 골드만 추정은 좀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강조를 한 게 그 우리는 진짜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그래서 모델 3가 지난 4년 동안 원가가 무려 30%나 그 가격을 낮췄고 여기는 왜냐하면 그 수직 계열화를 해서 내재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네. 아웃소싱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원가 절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130만 대 만든 게 올해 108, 90만 대 가고 내년에 뭐 250만 대 가면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이 판매 대당 그 제조 원가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 뭐 R&D나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수익성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매니지하겠다는 표현을 일론 마스크가 썼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테슬라 의견에 동의를 하고 골드만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의견과 골드만의 의견에 약간 중간쯤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론 마스크가 사이버 트럭 질문이 지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가들이 가장 궁금한데, 근데 실제 이번에 IR 자료를 보면 사이버 트럭의 그 파일럿 공장 내부 사진을 몇 개를 올려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어셈블리 라인에서 그 제조 공정을 보여주죠. 그래서 9월 말에 3분기 말에 첫 인도하는 이벤트가 예상돼 있다고 하고 올해 9월에 올해 9월에 그 다음에 이제 CFO가 첨언을 한 것은 대량 생산은 이제 내년이다. 4680 배터리가 장착이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가격 인하로 인한 그런 우려와 이 뭐 상당히 큰 그 대형 뭐 이제 신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픽업 트럭이 미국에서는 워낙 큰 시장이니까. 그래서 요것으로 인한 기대감이 약간 균형을 맞추는, 하지만 주가는 좀 당분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이제 가격 인하와 관련돼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실적 발표하기 전날 또 미국에서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들이 좀 놀랐는데, 그러면 모델 3는 엔트리 프라이스가 3만 달러 초반대. 진짜 이제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델 Y는 3만 달러 후반에, 특히 이제 보조금을 7,500달러를 반영하면, 그래서 전기차 중에도 압도적으로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전통 우리 큰 기존 내연기관 차 대비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상당히 주도권을 이제 확보하는 식으로, 하지만 이익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희생을 하겠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좀 충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나쁜 전략은 아니고, 실제 그 증권사 자료를 보면 여기 이제 중국의 전체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인데 1분기에 급격하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인데 요거는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고 주가도 같이 내려와서 내년 이익 추정 기준으로 퍼가 한 4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주가가 너무 저평가된 것도 아니고 이제 비싼 것도 아니고 좀 적정한 수준 같고,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뭐 여기서 좀 버티고 가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 추정치인데 골드만의 추정치는 이제 올해 이익 추정을 다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기본적으로 바닥의 분기이익의 바닥은 2분기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성전자나 국내 반도체 기업이익의 바닥이 언제냐, 1분기냐 2분기냐 그거를 하듯이 테슬라도 관전 포인트가 이익의 저점이 분기별로 2분기에 마무리가 된다면 주가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하반기에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을 좀 기대를 할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주가가 이제 100달러 선도 위협받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이제 200달러 넘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셨을 텐데, 그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부침이 올해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우리가 장기 레이싱을 함께 테슬라와 해야 되는데, 요거를 잘 버텨내려면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가 구조조정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는 올해 메타 주가가 가장 좋았죠. 그쵸. 물론 이제 작년에 많이 망가져서 이제 회복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성장에 대한 좀 우려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틱톡이 그 비즈니스가 금지가 될 거라는 희망, 기대감. 근데 이제 뭐 내년이 그 미국의 대선이 있고 헌법의 자유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금지시키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여간 메타의 그 펀드멘트 성장성을 조금 도와준 그런 측면은 있고, 좀 더 주가를 그동안 드라이브 했던 것은 구조 조정, 그러니까 작년
가을 이후 실제 전체 인원을 한 25%를 내보내는 그동안 이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면이 많은 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11,000명을 이제 그 해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4, 5월에 걸쳐서 추가로 10,000명. 그러니까 4월에는 IT 접, 그러니까 이제 코딩하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개별 통보를 받았다고 CNBC나 이제 미국 언론에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그 이제 그 관리 부문. 그래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해서 총 비용은 한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한 4조 원에서 6조 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일회성 비용이어서 오히려 내년부터는 오히려 그 커스트 베이스가 낮아지니까 이익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빅테크의 랠리는 금년 든 거는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고 펀디멘털로 설명이 된다. 특히 여기서 이제 많이 이번 해고를 시켰던 부분이 그 실제 창의적인 계속 그 기업이 되려면 그 중간 관리자가 없고 관료적인 그 조직을 그 이제 지향해야 되는데 실제 그 이번에 중간 관리자들이 매니저들이 많이 퇴사 내지 이제 그런 사임의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미국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빅테크의 이런 감원 감축 오늘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 이야기하면서 빅테크의 감원 감축이 다른 이제 영역으로도 뭐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뭔가 고용이 얼어붙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실질적으로 경기에 또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하니까 정말 살면서 투자하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참 많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오늘도 연세대학교 흑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측 불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주미의 크루가 되어보세요. 제2의 장우석, 제2의 이항영.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컨설팅과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당신이 꿈꾸는 미국 주식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미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월가의 주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오늘 기세 탁 세우셨네요. 일부러 세우신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렇죠. 저절로 이제 뭔가 느낌 있는 그런 오늘 분위기가 좀 썰렁하네요. 추워요, 약간. 아니 분위기. 분위기요? 네. 그렇죠. 테슬라 주가가 그럼 하락했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 못 드리나? 어떤 공지사항이요? 주말 라이브 매전 하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네, 주말 라이브인데 네. 내일은 주말 라이브를 못 합니다. 라이브를 못 합니다. 그러면 녹화 영상이 올라가나요? 녹화 영상 올라갈 텐데 왜냐하면 내일은 저희가 멤버십 회원들 있잖아요. 네네. 멤버십 회원들을 저희가 좀 되는데 이분들만의 세미나에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내일은 9시부터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죠? 뭐 지금 꿈과 희망의 목소리도 있겠고 약간 좀 복잡한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섹터가 좀 바뀐 게 있어요. 그거 좀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섹터가 바뀌었다는 예를 들어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저희가 IT인데 금융세로 바뀌고 어떤 거는 비슷한데 산업재로 바뀌고 그런 게 있고 또 임의 소비재에서 필수 소비재로 바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네네. 그런 거 있고 S&P의 어떤 규정 변화 그런 거 좀 약간 디테일한 게 지금 들어가고 네. 또 관심 종목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여튼 멤버십만을 위한 그 라이브가 있으니까 내일 잊지 마시고 9시에. 네, 9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겠죠. 결국은 테슬라. 그쵸. 테슬라를 앞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남우 교수께서 잘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월가의 시각과 진짜 꿈과 희망이 필요하신 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테슬라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뭐 5만 명이 됐건 10만 명이 됐건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 세 가지에 아마 카테고리에 대부분 다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웬만한 분들이요. 한 부류는 테슬라를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고 또 한 분들은 그냥 좋아 보여서 많이 샀다. 이거 많이 올라가갖고 지금 떨어지면서 상당히 불안한 분이 있겠고요. 또 한 부류는 그 하루하루에 한 달, 두 달의 무브먼트보다는 진짜 장기적으로 꿈과 희망을 보는 분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꿈과 희망을 보는 분들의 것도 약간 도움을 드리고요. 약간 시장의 등락에 관련된 것도 월가의 시각
앞서 이제 골드만삭스 여러 가지 해주셨겠지만 좀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보면 오늘 보면 필수 소비재만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요. 그쵸. 다 약했고요. 특히 이제 임의 소비지가 떨어진 건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여기 좀 들어가 있게 고 나머지는 오늘 다 좀 재미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도 좀 떨어진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섹터별 흐름이었고요. 신규 실업 정권은 예상보다 뭐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규 실업 정권가 지금 2주 연속으로 좀 올라갔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거를 뭐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닌데 좋은 소식은 아닌데 고용 시장이 쿨다운하는 거 아니야? 고용 시장이 좀 약간 냉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 표현을 쿨다운, 냉각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균열, 붕괴 이런 단어를 쓰면은 막 또 네, 그렇죠. 침체 이렇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진짜 양면이에요. 양면이죠. 양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 금리가 내려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한편에선 그게 지금 리세션 때문에 지금 저기 물가 그 금리가 내려간다라고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뷰 자체를 너무 지금 꿈과 희망만 넘쳐나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 그런 것들을 얘기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6대 4 정도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7대 3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시장이 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떨어지는 쪽이 더 많은 쪽. 분명히 많아요. 더. 6 정도가 많고요. 좀 강하게 보면 7대 3 정도로 보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더 흔들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탐리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탐리는 신이 났습니다. 지금요. 지금 이게 신규 실업 정권서만 보더라도 잠깐 다시 보여주면 이게 하면서 고용시장이 냉각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달에 고용 얼마 전에 했던 잡 리포트 보면 그 레저 및 허스피탈리티요. 고객 응대미 적객 이쪽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임금 상승이 약간 지금 둔화됐거든요.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다 이제 끝났다. 네. 그리고 딱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약간 정말 양치기 소년 같지만 두세 달 있으면 지금 쉘터 그러니까 임대료도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냉정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바탕을 보는 것들을 보면 이런 거죠. 작년 10월 13일 날이 저점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3,560 고언절일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6개월이 넘도록 저점을 다시 깨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 저점이 그때가 저점이고 6개월이 계속 진행됐는데 안 깨졌거든요. 6개월 동안 저점이 안 깨진 거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1946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깨진 적. 그러니까 그리고 2001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6개월 동안 저점이 안 깨졌으면 그 저점이 안 깨진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 주장도 있어요. 반면에요. 지금의 베어마켓에서는 또 반대되는 시각을 보면 지금 리세션이 안 갔잖아요. 리세션이 발표하기 전에 저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리세션이 나면 저점이 또 갈 거라는 얘기하고 얕거나 아주 마일드한 리세션이건 심각한 리세션이 되건 리세션이 선언되면 결국 저점 또 한번 갈 거란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6대 4, 7대 3으로 지금 부정적 의견이 꽤 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IT 성장주를 얘기 많이 하더라. 그런 건 좀 우리가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보면 오늘 조금 미스가 좀 보이죠 지금은. 그쵸. 예. 그 이제 보시면 전까지는 좋았는데. 이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요걸 보셔야 돼요. 블랙스톤을 보세요. 블랙스톤이요. 블랙스톤은 이게 어떤 회사냐면 대체 자산 운용으로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 자산이라 네. 하면 뭐 코인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 자산은 뭐냐면 빌딩 주 그런 거 있죠. 빌딩. 예를 들어 여기 IFC 건물주?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항만에 투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IFC 건물은 네. 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브룩필드에서 투자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체 자산은 주식 채권 아닌 거로 다 대체 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이 있는데 이게 내일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S&P 500에 들어가는 규정이 약간 바뀌는 게 있는데 클래스가 다른 것들이 있는 거를 허용해 주는 게 바뀝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블랙스톤이 이번에 1순위라고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S&P 500에 편입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네요. 왜냐면 이렇게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데 못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그 클래스가 다른 그 주식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약간 복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기대감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하여튼 오늘 실적은 매출과 이익도 못 맞췄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AT&T가 또 못 맞췄죠. 매출 못 맞추면서 AT&T가 좀 제법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TSMC 많이 보셨고 어저께부터 얘기 들으셨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앞서 이제 그 골드만삭스 이런 것을 자세히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뱅크 아메리카는 중립에서 조금 올렸지만 나머지는 다 줄 하향이 있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왜 올렸을까요? 근데 뭐 의견 자체가 뭐 뉴트럴이고 그러니까 끊임이 없겠고요. 여튼 나머지는 다 줄 하향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내린 것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순현금 흐름이 좀 많이 줄어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월가에서는 13% 정도의 프라핏 마진을 생각했었는데 어저께 11.4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도 대충 간단하게 엑셀을 계산해 봤더니 7에서 8% 제가 만약 현직 애널리스트라면 그 정도 내렸을 겁니다. 7에서 8% 정도 목표 주가를요. 근데 또 그 정도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의견 자체는 바뀐 것은 뭐 튜더 피커링을 해갖고 한 곳 있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여튼 투자 의견보다는 목표 주가가 내렸고 목표가 주가가 내린 것은 일정 수준 뭐 당연하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딜리버리에 대한 거를 그 월가 예측보다 한 몇만 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일단 테슬라 시각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대부분이 다 결국 순현금 흐름을 얘기하거나 마진율 얘기하고 경쟁은 격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이퍼 샌들러 정도만 총 마진율이 20% 붕괴를 너무 지금 심각하게 볼 필요 없다.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의 툴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지속될 것이고 긍정적 시각 유지한다면서 매수 300달러 유지했지만 전체적 의견은 목표 주가가 일정 수 내리는 것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크게 내려간 현재 시점에서 그보다는 또 심리가 있겠지만 시장 뭐 이 정도면 딱 전 적정하다라고 네. 좀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내려갔는데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이고 시장을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세 번째 부류 있잖아요. 실제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인데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뭔가 진짜 장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좋고 나쁜 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불리시하게 보는 사람 몇 명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캐시우드잖아요. 요즘에 캐시우드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궁금했는데 캐시우드는 요즘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제가 모르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캐시우드에 대한 뉴스가 많이 사라졌을 뿐이죠. 캐시우드의 그 아크 인베스트는 1년에 한 번씩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합니다. 업데이트 하는데 마침 오늘 발표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딱 이걸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다 자세히 못하지만 이거 진짜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그래갖고 아크의 그 2027년의 목표치를 기본을 $2,000. 테슬라의 주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 욕하시는 분은 절대 보실 필요 없겠고요. 꿈과 희망에 나 지금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데 흔들거리는 분들은 딴 거 보실 필요 없고 이걸 오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가격 그리고 요건 그 반전됐는데 이건 잘 못 보죠. 이거 네.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크 확인할 수 있죠? 인베스트로만 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 기본 목표 나와 있는데 딱 보시면 자동차 얼마나 팔릴 거냐에 대해서 지금 보면 130만 대가 2020년에 액츄얼리 팔렸는데 보수로 봤을 때도 1,000만 대. 긍정적으로 보면 2,000만 대. 이렇게 나오면서 또 시나리오도 다 있어요. 이걸 아마 이걸 좋아하시는 분 매년 이거 업데이트 보실 텐데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2,000, 안 좋으면 무슨 1,000 몇백 달러, 좋으면 2,800달러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을 해보실 이 수가 아크 있습니다. 인베스트 홈페이지로 하면 제일 첫 화면에 뜨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네.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은 이 둘이 왜 달리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앞선 코너에서도 그 이남우 교수께서 두 개의 얘기를 많이 물론 메타 플랫폼 잠깐 하시고.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약간 뒤에 쳐졌잖아요. 네. 이게 16개월 만에 메타 플랫폼이 테슬라의 시가총을 넘어섰습니다. 시총을 앞질렀 오늘 넘어서 16개월 만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타가 다시 이기고 테슬라가 아깝게 8위로 내려왔죠. 그래서 메타 플랫폼이 6위, 7위, 그 테슬라가 8위로 떨어졌다. 네. 네.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현금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넷플릭스는 어저께 제가 그
이게 중요한데 까먹고 못 따라서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의견 자체가 내린 것도 있지만 올린 것도 꽤 있다고 어저께 보여드렸는데 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순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순현금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보다 해외 주식 투자할 때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금의 개념 같은 거 여러분 주말이니까 이걸 네이버에 넘쳐나면 내린 내용은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순현금 흐름이 이게 팬데믹 직전만 가더라도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이건 뭐냐면 아무리 구독을 하더라도 그리고 다 제작비에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은 워렌 버핏은 워낙 사람들이 연기자가 돈을 다 가져가서 돈을 다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금 보시면 순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급증하는 거죠. 사상 최대. 최근 가장 많을 때보다 2배가 이번에 순현금이 늘어났고요. 이게 아마 올해 전체를 보면 작년 대비 3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넷플릭스가 현금 부자가 되는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지금 이 회사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좋게 보는 사람들은 넷플릭스의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플러스를 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서 어저께 약속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잠깐 좀 보여드렸고요. 네. 다음은 코스트코입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나 이런 건 몇 가지 일관적으로 요즘은 신발도 보여드리고 룰루레몬 자꾸 보여드는 이유가 IT가 아닌 거를 계속 보자는 게 저의 소신이거든요. IT가 아닌 거. 이런 보시면 요즘 52주 최고가 나가면 확인해 보시면 사실 내일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IT 아닌 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IT 중에서 확실한 거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거는 세일즈포스닷컴이 52주 최고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넷플릭스 엔비디아 이런 거 말고요. 별로 없는데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BIT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코스트코, 비자 같은 것도 52주 최고가가 가거든요. 코스트코는 오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저께 배당 인상을 또 발표했어요. 배당을 인상했다. 네. 근데 이게 19년째 인상하면서요. 이것도 이제 6년만 지나가면 배당 귀족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거의 확실하죠. 6년만 더 살면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계속 올라갈 테니까. 네, 좀 배당 귀족주가 될 때까지 안 파는 마음인데 이번에 보시면 13.3%를 또 올려놨어요. 다만 배당 수익률이 이게 엄청 낮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 배당금을 또 주는 회사인데 여튼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받으시려면 5월 3일까지 한국 날짜로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계산하면 되니까요. 5월 3일까지 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는데 보시면 이게 금액 같은 거 외우실 필요가 없겠고요. 2004년부터 계속 올렸는데 절대 금액은 작지만 전 이게 보면서 정말 이 미국 기업의 좋은 기업은 이런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2020년이 어려울 때요. 팬데믹 때만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2자릿수로 올렸죠. 이런 회사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월급을 올려준다 그러면? 월급을 이렇게 올려주면 너무 좋겠네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코스트코에 가면 명패 있는 거 아시죠? 명패. 모르겠어요. 한번 당해보셨어요? 요새? 최근에 갔는데 그걸 유심하게 보지 못했어요.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돈이면 돈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밑에 since 몇이라고 써 있어요. 몇 년도부터 일을 네, 했다라는 네, 거? 그래갖고 2000년, 1995년부터 일했다는 사람 많아요, 미국에. 그런 회사인데 여하튼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올해 이제 기대되는 것은 연회비 인상과 특별 배당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정도 되겠고요. 매출액과 주당 배당금이 3년 동안의 예측까지도 이렇게 좋아지더라. 보셔야 되겠고요. 라스베가스 샌즈 이런 거요. 52주 신고가 오늘 가거든요. 네. 이거 왼쪽에 많이 가보시고 마리아베이스 싱가포르에 있는 가보셨죠? 호텔이죠. 네, 여기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요? 오늘 주당 이익이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마카오 3월 방문객이 1, 2월 대비 22%가 늘어났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40% 불가하다. 네. 그만큼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고 엄청나게 좀 자신감을 다시 한번 피력했거든요. 라스베가스 샌즈 오늘 8군데가 목표주가로 해놨어요.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을 좀 보시면서 기술주 IT가 외에. 기술주 아닌 거를 이번 주말에 한 2-3 종목이라도 한번 스터디를 스타디 해보시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주 외의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께 좀 열어드리는 관점에서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는데 오늘 좀 유독 여돈이 열심히 산다 이런 글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막 뭘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해야 할 거 그리고 귀찮은 거를 그냥 할 뿐이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